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연말이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뵌지도 몇 달 된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시민들과 소통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요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중국에 떠나기 때문에 요즘은 중국어 공부도 하고 중국 관련 서적을 주로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회과학원 예. 초빙 연구원 자격으로 이제 중국에 간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어떻게 가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금년에 제가 부족해서 많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시야도 넓히고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국을 결정을 했고요. 제가 중국을 선택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제2대국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이번에 초청해 준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사회경제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가면 국제관계, 한중관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분야보다는 주로 경제 문제. 최근에 이제 한중 FTA도 발효되고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경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양극화에다가 그렇습니다. 저성장에다가. 근데 또 이제 우리 의원님 하시면은 경제 전문가신데 해법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돈 풀어서 경기 살리겠다고 하는 단기 처방입니다. 이것은 진통제일 뿐이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진단은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수를 키워서 대의존도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 파탄과 가계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재정 적자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그만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과 신당 창당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계시니까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정치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계파 싸움이나 이념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더할 나위 없이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야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땜질 처방으로는 저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창당 수준의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틀과 체질을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당대표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신당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고 정치권에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리더가 무능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혁신적인 당대표가 있었더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혁명 수준의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또 평가들이 많거든요. 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니면 바로 정치권에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혁신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태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정치를 했더라도 혁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하는 이런 계파주의에 벗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두고 봐야죠. 예. 예. 그 이제 호남 정치 복원 문제가 화두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호남 정치 복원인 것 예. 같은데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가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결국 사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역시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죠. 지금 보면 지역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호남을 발전시키는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사람 신기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공천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이걸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 이제 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그런 이제 묻지마 투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정당의 공천혁명도 이룰 수 있고 지역 정치인들도 개파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그냥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찍는 그런 묻지마 투표로 인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혜택을 받지만 정치적으로 호남은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 인재 육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에 제야에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다음 총선 출마 등 그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책에는 이루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밖에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 다녀와서 하나씩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기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끝으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굉장히 스스로도 다사다난하셨을 것 같은데 예. 돌아보시고 또 지역민들께 한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죠. 책에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크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참 많다. 제가 현실 정치를 계속했더라면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지금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말 변화무쌍하고 비정하고 냉혹한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저에게 왜 국회의원직을 그만뒀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그리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공천 때만 되면 자기 사람을 심는 전략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과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용섭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은 제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강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한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넓어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출국하시죠? 예, 예. 예. 3개월간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